뭐라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법대로 합시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관련된 테마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이번에 분양권을 하나 전매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를 쓰자 그래요. 제발 좀,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제 하는 가격보다 높여 쓰거나 낮춰 쓰는 건데, 이거 엄연히 불법이고요. 단순히 불법이라서 뭐 과태료 벌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오늘은 왜 다운계약서 불법 계약서를 쓰는지, 그리고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는지, 5분 투자해서 10억을 아끼려고 했는데 5분 투자 안 하면 10억 날릴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불법은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대체 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쓰는 거야, 이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다. 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렇게 있는데, 다운 그리고 업,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쓰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다운계약서죠. 되게 이해하는 건 쉬운데 왜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원래 6억 원에 팔아야 되는데 5억 원에 낮춰서 판다고 해요. 낮춰서. 그러면은 이건 누구한테 유리하죠? 물건을 파는 사람, 즉 매도자라고 하죠. 이 매도자가 가격을 낮게 팔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요. 양도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어떻게 된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줄어든다. 자, 그런데 매도자가 이익을 봤다면 반대로 매수자는 무조건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낮게 물건을 팔면 그 낮아진 가격이 매수자의 뭐가 되죠? 취득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물건을 팔 때는 낮아진 취득가에서 이게 양도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차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업계약서는 실제 가격보다 높게 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는 사람, 즉 매수자가 유리한데, 원래는 취득가가 이래야 되는데 이걸 높게 쓰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가 올라가죠. 그럼 나중에 이 집을 이때 팔았을 때 실제 요만큼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니까 나중을 위해서 비싸게 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파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업계약서를 쓰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물론 당연히 업계약서를 쓰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이때 세금을 안 내는 케이스가 있죠. 어떤 케이스? 비과세. 파는 사람은 어차피 비과세니까 업계약서 써서 그냥 올려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어느 한쪽이 나쁘고, 누구나 생각하는 이런 거는 우리 정부 과세 당국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를 썼을 때 실제 효과를 좀 봐볼게요. 자, 취득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물건을 실제로는 6억 5천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양도 차익 얼마예요? 1억 5천이 되는 거죠. 이때 실제 양도가가 아니라 가짜 양도가 6억을 쓰는 거예요. 1억 5천이 아니라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1억 5천 전체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 꽤 많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파는 사람, 매도자. 자, 그리고 매수자는 순간적으로 혹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원래는 6억 5천에 사야 되는데, 취득가가 6억 5천이 돼야 되는데 얼마가 되는 거죠? 6억이 되는 거죠. 우리 다른 영상에서 봤지만 이때 취득세율은 2.2%, 전용 85 이하라면, 그리고 이때 취득가는 1.1%란 말이에요. 금액이 꽤 크잖아요. 여기서 한 6, 700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집을 내가 팔 때는 취득가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그만큼 더 커져요. 그래서 세금을 나중에 결국에는 더 많이 내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 좀 덜 내는 거 나중에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조삼모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심정일 거예요. 자, 매도자는 자, 양도차익 1억 5천인데 1억이니까 세금 줄였다. 양도세 줄인 거죠. 자, 매수자는 취득세는 내가 좀 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향후 양도차익이 커지네. 나는 분명히 좀 부동산에서 아니면 매도자도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따라서 했는데 생각해보니 좀 기분 나쁜 거죠. 그 생각이 계속 나요. 계속. 밤마다 계속 나요. 밥 먹을 때도 나고 화장실 갈 때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에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실제 신고가로 신고해버릴까? 나중에 집 할 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운 계약서를 쓴 매수자 입장에서는 몇 년이 지나면 분명히 이거 찜찜하다. 그리고 실제 그 물건을 내가 판다고 했을 때, 야, 이거 내가 좀 안 내도 낼 세금을 더 내야 되네. 양도세로 취득세는 줄인 거 생각 안 하시고 분명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고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다운 계약서 쓸 때 저도 전에 들은 겁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쓰지 않아요. 실제 계약서가 하나가 있고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 이렇게 불법 계약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작성한 실제 계약서를 한번 들이밀어 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왜 만만하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페널티 1번.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뭔가요? 세금 아니에요. 벌금이에요, 벌금. 이 과태료가 매도자, 매수자는 당연한 거고요. 이걸 중개했던 중개사까지 과태료가 가요. 매도자, 매수자 각각 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거래 금액의 5% 이내에서 벌금이 나와요. 5억이면 얼마죠? 5%? 2,500만 원 이내에서 벌금이 나온다. 자, 그리고 내가 제대로 신고를 한 거야, 아니에요?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과소 신고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와요. 신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가산세가 20%, 부정인 경우에는 무려 40%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내가 돈을 안 냈잖아요, 세금을. 자, 여기에 대해서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을 이렇게 불법으로 중개한 중개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가산세도 당연히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까지 나와요. 큰 페널티가 갈 수 있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낸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페널티, 즉 비과세임에도 이 비과세는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많이들 모르실 거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 이제 지긋지긋하다. 내가 맨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나는 1주택자로 그냥 편하게 비과세 받고 살겠다. 그래서 그 1주택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한 그 계약서가 만약에 다운 계약서, 분양권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분양권 상태에서 내가 다운 계약서를 썼죠. 걸렸어요. 과태료 내왔네요. 아까 나온 대로 내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를 등기를 하고 준공이 되고 나서 그냥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이 사람은 1주택자라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이 경우에 비과세 안 돼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분양권을 다운 계약서 작성을 하고 설령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안 준다. 소위 말해서 제대로 찍혔다.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거라는 거죠. 과태료에 비하면은 뭐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 비과세를 통해서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뭐 가령 양도차익이 3억 정도면은 양도세가 거의 한 8, 9천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거 1억 정도 날리는 거예요.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 계약서 쓰지 마세요. 몇몇 분들이 에이 뭐 그래도 뭐 다 하는데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다운 계약서와 업 계약서 불법을 잡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걸 만들고 있는데 RHMS라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소유자가 제네시스라고 가정을 하고 주택 A, B, C, D 이렇게 4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소유자 제네시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네시스 보니까 4주택이네. 그리고 1번 주택에서는 자가 거주하고 있네. 어떻게 알죠? 주민등록자를 보면 끝나요. 자, 그리고 남은 주택이 2번, 3번, 4번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공실이 있네. 이거 어떻게 한다? 건축물 에너지 정보로 안다. 저도 이런 게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러면 왜 공실인 걸 아느냐? 자, 공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세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자칫 잘못했을 때 그런 경우 있죠. 이제 곧 여러분들 여름 휴가 가셔야 될 텐데 나 이제 어디 뭐 강원도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좀 휴가 좀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갈 때마다 방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바닷가 보이는 한적한 조그만 아파트 한 1억 내외짜리를 사서 여기에서 편하게 휴가를 보낼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 많이 계시죠? 실제로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었고 최근에.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아파트를 별장으로 봐요. 별장으로. 별장으로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 거액의 취득세와 보유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B하고 D, 2번하고 4번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데이터가 있는 걸 찾아요. 자,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가 있는지, 월세 세액공제 자료가 있는지, 임대주택 등록을 했는지를 본 다음에 4번은 자료가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세를 놓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자, B 하나 모르는 거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경우에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아니면 한국감정원 시세 자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빌라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비슷한 평형에 대해서 시세가 얼마 나오니까 5천에 30으로 월세에 내가 과세해버리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데이터를 모아서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9.13 대책 때 나온 자료고요. 여러분들 보도자료가 나오면 꼼꼼히 잘 보세요. 자, 리니언시 제도라고 있는데 잘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은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거예요. 어떤 공범이라고 예상되는 A, B가 있어요. 자, 그 A, B가 이제 경찰서에 이제 잡혀갑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신문할까요? 같이 모아놓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A 따로, B 따로 이렇게 해요. A한테 그러는 거죠. 자, 너가 했잖아. 불어봐. 그러면 내가 좀 이게 좀 해줄게. 그리고 끝나면 내가 국밥 사줄게. 막 이런 게 하는 거죠. B한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거죠. 에이, 같이 한 거야. 다 알고 있어. 좀 불어봐. 대신 네가 먼저 불면 내가 니는 좀 이렇게 형을 좀 낮춰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A, B가 분명히 처음에 뭔가 시작했을 때는 우리는 뭐 의리로 뭉쳐 산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했지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고 그걸 이용한 게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매수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취득세가 낮아진 건 좋은데 어차피 양도차익이 나중에 커져서 양도세로 다 토해내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실직고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사실은 계약 금액을 좀 낮췄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기특하다. 내가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태료는 매수자는 안 내고 누가 낸다? 매도자는 다 내는 거죠. 우리 불법 다운 업계약서 과태료가 좀 나오는 거는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내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는 못 받는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부가 생각보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래 가격이 이상하다거나 평균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지역이 좀 이렇게 타겟팅이 되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직방TV 절세의신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좀 해볼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정도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금은 그냥 맞게 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줄이는 게 절세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는 탈세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직방TV 절세의신에서는 계속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